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호흡이 짧으면 운동을 해. 운동을 하면 호흡이 좀 길어져. 아 운동해야죠. 운동해야 되는데 아 참 이거 참 아니 그러나 저나 말이죠. 요즘 전에는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너무 관심이 없어서 제가 항상 걱정했었는데 네. 요즘 페이스북 페이지에 쓸데없는 댓글들을 달아주셔가지고 교육 잡수다 관련 댓글이 하나 더 달린 것 같습니다. 쓸데없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달아주신 분께는 예의가 아니네요. 이것도 무슨 댓글입니까, 우리 나쁜 쌤?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 잡수다 교권에 관련된, 교권 추락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직 방송 나가지도 않은 거, 설문조사하는데 댓글 달린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나도 놀랬어. 페이스북에 안 달리는 댓글들이, 요게 댓글들이 달렸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안뉴스타님, 그리고 오세연님,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 보고, 야, 역시 대세는 잡수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안뉴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 생각해서 1번. 1번이 뭔지 궁금하시죠? 1번이 뭘까? 설문 들어가봐야 할 수 있잖아, 이것도. 그럼 설문 들어가서 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쌤 검색하셔서 설문 눌러야지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세연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설문 문항 답지가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다. 그렇죠. 이거 우리 원래 그래요. 우리 원래 그래요. 잡수다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이라고 우리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야 갈등이 되고 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잖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 이 안뉴스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팟빵에도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조은쌤? 역시. 예. 이분은 진짜 저희 완전 왕애청자잖아요. 왕애청자.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7월 1일 날 이게 아침에 딱 월요일 아침에 방송이 딱 뜨잖아요, 새벽에. 이분이 바로 들었나 봐요. 월요일 아침 업로드된 방송이 참 반갑네요. 일주일이 참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기말고사 시작이에요. 고3 수업을 처음 맡았는데 달리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렇게 하면서 꿉꿉한 장만대 기운찬 선생님 목소리 한 주. 오늘 하루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참. 멋지다. 이런 분들이 계신 한 저희가 방송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분은.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던 것 같은데, 우리 조은쌤? 그렇죠. 구름 속의 자객님이십니다. 이분도. 굉장히. 구름 속의 자객님. 자주 달아주시는 분인데, 이분은 특별히 신일진 교수 대표님을 만나셨나봐요. 그래서 강의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쌤쌤쌤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직접 강의 때 들으니까 집중이 더 잘 됐다. 그리고 지난번 김성천 교수님도 오셨는데 쌤 능력자들입니다. 섭외력 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신일진 교수님이나 김성천 교수님이 녹음은 하는데 이 방송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댓글 소개는 해드리지만 이분들 귀에는 닿지 않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 이상해. 교수들은 왜 안 들을까, 우리 방송을. 선생들만 듣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그리고 그 밑에 참 힘이 나는 말인데, 지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강사분들을 초대하셔서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쭉, 쌤, 애청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분들 때문에 방송할 맛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댓글 보면서 되게, 저에 관련된, 좋은 생각 관련된 댓글도 좀 달아줬으면, 살짝, 댓글 욕심 생기네, 댓글 욕심. 근데 아까부터 이상하게 이 얼굴에 약간 붓기가 있고,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 이상한 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요 며칠,
제가 네. 그 아침에 좀 바쁘면은 이렇게 저기 빵 먹고 학교 갈 때 있거든요. 네. 근데 빵 먹고 학교 갔는데 점심에도 빵이 나오네. 빵 너무 좋은 거 아이가? 아, 근데 빵을 한 지금 며칠째 이제 먹으니까요. 아, 이게 정말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저 우유가 몸에 좀 잘 안 받아요. 우유 마시면 설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계속 점심 때마다 약밥, 빵, 우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두 분 다 지금 현장에 안 계시고요. 나 진짜 환장하겠네. 두 분 다 현장에 안 계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장은요.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월요일에 나가니까요. 저희가 녹음 시점에서는 지금 다들 선생님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학교 뭐라고 해야 돼? 학교 공무직 파업. 뭐 그분들 말씀으로는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조리사님들, 조리원님들, 그다음에 뭐 돌봄 교사님들, 뭐 각종 이 선생님들이 이제 파업하시면서 학교가 난립니다. 난리예요. 예.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돌봄 교실 들어가고 또 점심 시간에는 애들이랑 급식실에서 빵 가져와가지고 교실에서 빵 먹고 그러고 있어요. 저희 아내도 특수교사인데 옆반 선생님이 이제 도시락을 싸오셔가지고 그 도시락 같이 나눠 먹으면서 점심 끼니를 때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장마 날씨에 도시락 싸기도 쉽지 않죠. 엄청 힘들죠. 실제로 우리 지금 교육청안에 보면 이번 네네. 공무직 파업하시는 분들 네네. 텐트도 있어 우리. 그렇죠. 텐트. 교육청 앞에 어. 24시간 있으신데 텐트가.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이상한 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저는 뭐 파업하실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뭐 노동 기본권이니까. 기본권이지. 기본권이니까 처우 개선을 위해서 파업하시는 거는 뭐 온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요. 근데 좀 용어를 좀 혼용해서 헷갈리게 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은쌤, 비정규직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비정규직 하면은. 뭐 계약직? 계약직.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지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뭐 그런 일용직. 그렇죠. 일용직. 그렇죠. 시간제 근로자.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알바. 근데 이제 교육이 좀 바뀌면서 대부분 이제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종 용어예요. 교육 공무직이 됐어요. 교육 공무직. 교육 공무직이 되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다행히도 만 60세 정년이 보장되세요. 정년이 보장되시고 급여도 거의 이제 뭐 국 공무원 수준으로 이제 급여도 이제 받으시기도 하고 또 각종 뭐 휴가, 휴직, 연가 이런 것도 다 좀 보장이 되시는 특별한 교육에만 존재하는 그런 직종에 근무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비정규직 파업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이번에 같이 파업하시는 분들 중에 톨게이트 이제 수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위험하신 그분들도 이제 같이 연대에서 파업을 하고 계시고 막 올라가 계시고 이런데 사실은 좀 뭐랄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정규직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어가 좀 혼용돼가지고 왜냐하면 교육 공무직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죠. 어디 법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학교 비정규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비정규직인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지만 우리 같은 편이지만 실제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조금 빈정상해 하시더라고요. 대표로 이제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 시간 강사님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해마다 다시 연락이 올까 안 올까, 나를 다시 불러줄까 말까, 막 이거 막 연초마다 고민하고 있고, 나를 불러줘야 우리 아이 뭐라도 하나 해줄 수 있는데 막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신 게 이제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또 이제 라디오 방송 듣다 보니까 여론도 보니까 막 무기계약이라도 됐으면 전 소원이 없겠어요. 막 이런 문자들이 막 날라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직종이든 뭐 월급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다 자기 처우 개선을 위해서 파업하는 거는 그거는 기본권이잖아요.
이제 근데 우리 공무원을 못 하잖아. 우린 못하네. 우린 네, 못하네. 그러고 그건 보니까 우리 못해. 예. 연가 투쟁도 못해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용어를 차라리 뭐 교육 공무직 파업 이러면 좋을 텐데 용어를 비정규직 파업 이렇게 하니까 진짜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좀 왜냐하면 진짜 비정규직이신 분들이 학부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 아이가 빵 쪼가리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좀 빈정상해하시고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어에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뭐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또 색깔론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뭐 이 문제가 하루속히 좀 잘 해결돼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있어요. 네, 방송들이 우리 쌤 같이 좀 이렇게 좀 격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런 방송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아니 오늘 좀 많이 흥분하신가 봐 이상한 쌤이 말이 그러네요. 좀 기네. 예. 아니 좀 지금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두 양반이 지금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현장이 없으니까 두 분이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사실 아니야 나는 맨날 보고 있어. 좋은 쌤 공감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분명한 건 이분들이 교육과 관련된 이분들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때문에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임금 문제나 복리 문제 이런 것들이 접점을 잘 찾아서 이번 파업이 조속히 끝났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유 뭐 긴 얘기지만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잠시 뒤에 더 긴 얘기 가지고 우리 김영식 제 4회 인물이죠. 우리 김영식 대표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샘샘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대표입니다. 네, 이거 또 중간 시그널이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예. 근데 나는 우리 네네. 산만한 쌤 목소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저도 그게 흡입력 있고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몇 분 더 하죠. 뭐 이혜정 소장이라든지 몇 분 더 하고. 예. 자, 어쨌든 오늘은 2019년 세 번째이고 상반기 마지막 정책 방송 시간입니다. 예. 사실 이번 1학기 정책 방송들은 다 핫했어요. 그렇죠. 그래 네. 핫했죠. 네. 네. 몇 번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첫 번째 계획이 된 청소년 단체. 그렇죠. 이거 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있고. 뜨거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기초학력. 그렇죠. 이거 좀 궁금해요.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그렇지. 예. 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방금 들으신 중간 시그널 목소리의 주인공 쌤 제 4회 쌤 김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게 기초학력 대책 관련해 우리 방송이 나가고 제가 여기저기 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야, 비판의 소리가 장난 아니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김영식 다 반대. 김영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좋은 건지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반대. 뭐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들도 반대하고 교원단체들도 다 반대하고. 이런 걸 우리 보고 방송을 내보내면 우리는 어찌 되느냐고. 이거 책임지세요. 그리고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저 누굽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죠? 전희경 의원. 낸 거랑 그다음에 이거랑 또 같은 거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는 우리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거 답을 좀 주셔야겠는데. 일단 그 교육청 장학사님들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예산이 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 동의하는 측면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보장법이라고 하는 보장 자체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보장. 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내가 보장할게. 내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입장도 일단 이것이 의원 입법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죠. 교육부가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육부는
일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저런 대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기초학력 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나 교사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지금과 같이 하면 안 보이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더 학교가 그 학생들을 찾아서 좀 지원하려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같이 좀 의견들을 좀 보태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법은 만들어질 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을 제대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다. 그렇죠. 제대로 만들고 좀 한두 가지라도 좀 더 이렇게 학교와 교사에게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들자. 뭐 이런 차원이죠. 뭐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아마 그렇죠. 뭐 시행령 할 때 좀 그렇지. 잘 할 수 있게 해야 될 텐데. 예.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예. 그리고 지난 방송 나가고 나서 또 한 애청자님께서 예, 박주연님께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아이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방과 후 한두 시간 남긴다고 격차가 좁혀질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상한 쌤이 막 주절주절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토스했어요. 네. 전문가 나와서 얘기하겠다. 예, 그럼요. 예. 전문가시니까. 이제야 좀 저를 전문가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군요. 이런 질문 들어올 때 우리가 대답하기 난감하더라고요. 네. 일단 모든 아이들을 방과 후 시간에 지원하자는 건 아니고요. 모든 아이들을 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가 즐겁게 남아가지고 선생님과 한 글자 한 글자 배워가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읽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읽기 강사가 정기적으로 학교에 오고 또 학교 안에 담당 교사가 그 학습의 과정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원인을 잘 찾아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어떻게를 정하는 게 이제 시스템인 거죠. 이제 그런 관련된 시스템을 학교 안에 좀 만들자. 이런 거고 저는 좀 더 이제 좀 꿈꾸는 게 뭐냐면 교실에 늘 이렇게 뒤처지고 이제 늦게 배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애들을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년마다 또는 뭐 2개 학년 합해서라도 좀 이렇게 한 명이 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늘 그 학생만 좀 찾아내고 그래서 그와 연결된 다른 외부의 어떤 자원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우리 학교도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교육에도 좀 그런 꿈이 있죠. 약간 핀란드 모델. 그렇죠. 그렇네요. 예. 국어하고 방과후하고 뭔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기초학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애들 남겨서 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시고 질문을 한 건데, 그렇죠. 근데 다 남겨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 중에도 시스템이다.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맞는 방식으로. 애를 남기 싫었는데 어떻게 그 억지로 남기겠어요? 정규 수업 시간에도 지원할 수도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죠. 좋습니다. 예, 뭐 답이 제대로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니까. 실제로 이거 시행령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단체들 이렇게 모여서 뭔가 TF 하는 자리에도 좀 초청되시고 하셨다면서요? 네네, 지금 가서 여러 가지 저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시도의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네네. 또는 어쨌든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약간 전문성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각 시도별로 한 분씩 이렇게 모아서 지금 이제 시행령 제정하는 일을 좀 이렇게 계속 논의하고 있죠.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께도 저희 방송을 들으시도록 좀 권고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정책 방송은요. 예. 주제가 상당히 좀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현장을 힘들게 하면서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 그렇죠. 예. 바로 학폭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저희가 학폭에 관련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난 1월 29일에 학교폭력 대응 절차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개선안의 내용을 놓고 조목조목 따져보는 학폭법 바뀐다던데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런 주제 너무 기다렸습니다. 저 좋은 쌤 아닙니까? 학교에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 학교 폭력, 사실 그래서, 그리고 1월 29일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6개월 전의 일이죠. 그래서 발표됐는데, 저희가 방송이 워낙 이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서야, 7월 달이 돼서야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게 됐는데,
그래서 좀 현미경처럼 오늘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선안 발표하고 나서 이 개선안이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해서 좀 조목조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네. 일단 그 학폭법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2012년도에 이게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벌주의가 좀 강화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현장이 초토화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억나요? 그 대구 그 그렇죠. 사건, 네. 학생 그 학폭 사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고, 근데 이제 학교 안에 그런 피해 학생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어떤 분위기라던가 또 어떤 문화, 또 법이 좀 없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강화된 건데, 엄벌주의로.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 현장이 제대로 피해자는 제대로 돕지 못하고. 그러면서 온갖 이제 법적인 어떤 소송전으로만 이제 되고, 그리고 교사들은 이제 그거 다루면서 상처만 입고 이제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교권이 오히려 이제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좀 그냥 변호사만 논았죠. 그렇죠. 변호사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문제점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개선안을 이제 만든 건데 사실 그 골격은 작년 상반기에 대부분 마련됐었습니다. 여러 단체들과 계속 이제 교육부가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개선안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100% 해결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반발이 염려됐던 거죠. 특히 이제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탄핵 당한 이후로 완전 좀 많이 쫄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들고 나온 게 이제 정책 숙려제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 이제 처음 정책 숙려제 하면서 이제 3가지 과제를 정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학폭 대응 절차 개선 방안이었던 거죠. 예. 나머지 2개 뭔지 기억나시죠? 대입 공론화. 그다음에 유치원.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영어 방과후죠, 영어 방과. 영어 방과. 그러니까 대입 공론화는 별도의 과제였고, 아예 그거는 국가교육회의의 과제였고, 이제 교육부가 했던 거는 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유아 영어 방과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요거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학폭 대응 절차 개선 방안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이제 정책 숙려제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당시 이제 우리 좋은교사 운동은 전반기에 진행됐던 그 공론화 그 과정, 대입 공론화 과정 때문에 완전 빡쳐 있었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이렇게 그때 좀 엿먹으셔가지고. 정부가 책임 있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가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전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안 보여가지고 찬성책 반대책 의견 들어보다가 적당히 타협점 찾아가지고 그냥 정해버리고. 이게 또 그럼 현장에 도움이 되냐?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정책 숙려제 참여 안 하겠다 이제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진행되든가 이제 말든가 이제 하면서 이제 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책 숙려제는 진행을 했더라고요. 했고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올해 이제 1월 29일에 학폭 대응 절차 개선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예. 이 정부는 자꾸 제가 보니까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책 숙려제를 거쳐서 나온 개선안을 보면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게 3가지였습니다.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그렇죠.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거죠. 이제? 교육청 주고 나갔네. 그렇죠. 두 번째는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 적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교내 선도형 가해 학생 조치 1호에서 3호는 1회 하나의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목조목 정확하게 모르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호에서 3호라 그러면은 그 교내에서 할 수 있는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금지, 3호 교내 봉사. 그렇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겠다. 기재를 유보한다. 요 말이죠. 한 번에 대해서. 그렇죠. 대신에 이제 재발했을 경우에 2회가 됐을 경우에는 1회 것까지 포함시켜서 기재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좋은교사 운동에서 설문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해 주실 때 설문조사 결과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뭐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제
교육부 표현 그대로 쓰면 교육적 관여를 통해서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교 자체 해결인 거죠. 예, 근데 그걸 벗어나는 과제, 쉽게 얘기하면 교육적 관여가 어려운 과제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과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름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치조직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자치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넘기면 이건 더 이상 자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제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바뀌어가지고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넘겨야 될 사항이면 교육청으로 이관시켜 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호, 이거 저희 입장에서는 좋고 네. 사실은 그 제 친구가 네. 그 얼마 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폭을 전담하는 장학사를 새로 뽑았어요. 제 친구가 장학사 시험 봐가지고 됐거든요. 그래서 걔는 5년 동안 그 학폭만 전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그 제 친구 이거 과로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친구야 이거 어떡하냐 야. 진짜 걱정되는. 네, 이거 지원청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 장난 아닐 텐데. 지금 각 시도교육청이나 이 교육지원청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요. 아하.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그 교육지원청에 산하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 학교에서 1년 동안 발생한 건수가 학교 폭력 건수가 합쳐보니까 대략 600건에서 700건이 된다고요. 600건에서 700건을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학교가 몇 건을 관리해 줄 건가? 이게 이제 반타만 해도 300건 아니야. 그렇죠. 반타만 300건이야. 근데 이제 학교가 이걸 할 거냐라는 거죠. 안 하지, 다 넘기지. 학교 폭력이 발생했어. 그럼 이게 교육적 해결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이제 빨리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죠, 그 판단을.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이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네. 대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학교는 관련된 이제 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희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희소식이죠. 학교 안에는 전담기구만. 그렇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요걸 논의해서 넘길 거냐 말 거냐 결정하던가, 이제 교육부 안으로는 그러니까 학교장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위원회를 만들어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가 뭔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걸로는 요거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전담기구밖에 없어. 현재로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거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직 관련 법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기구에서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 전담기구에서 막 의논해가지고 넘길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있죠. 학교가 안 할 거라. 그렇죠. 안 하려고 할 거라는 걸. 학교장이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00건만 하더라도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꼴로 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서 할 수 없겠죠. 출근해야겠네. 거의 상주해야 돼요. 근데 그 뭐 변호사든 누구든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인력 풀을 요 심의위원들을 거의 한 4배수, 5배수는 뽑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이 뭐 10명으로 구성된다 하면 대략 50명은 확보해놔야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을 구성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한 번 올 때마다 수당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인당 얼마 주면 될까요? 변호사가 올까요? 대략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한 번 회의 올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건씩 처리해피면 되지 뭐. 하여튼 그러면 이게 한 번 회의할 때마다 그 10명이 모이면 150만 원. 150만 원이죠. 그럼 100건만 해도 엄청나겠죠.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도 지금 계산하기 이게 힘들어서 다들 안 하고 있다. 600건이면은 막 계산 안 하고 있다 지금. 돈 계산하면 너무 머리가 하지 마. 네, 그래서 이게 교육지원청도 지금 굉장히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하고 관련된 설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데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 나왔죠?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자치위원회를 이관하는 이유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시키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이걸 물어봤었는데 68.1%가 이제 매우 그렇다. 그다음에 18.1%는 그렇다.
그래서 합치면 약 86.2%가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잘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폭 처리 과정이 자꾸 처벌 중심으로만 가고 학교가 마치 사법 기관처럼 되니까 교육적으로 풀 여지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 교육 지원처로 넘어가게 되면 뭔가 학교가 좀 교육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넓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저는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설문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설문도 하셨던데 뭐 이간으로 가압 피해자 간의 법정 소송이 줄어들 수 있느냐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주셨던데 이건 어떻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교육부가 이제 요 교육지원 넘겨서 일단 학교 안에 그런 법적 분쟁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해본 건데 약 66.7% 선생님들이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가압 피해자 간의 법적 소송이 줄어들 거다. 그럼 변호사 수입이 줄겠네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신 건데, 근데 요거는 다른 질문에 비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어요. 33.3%는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에서 마치 이렇게 법원처럼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결정 내리는 사람이 법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당하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우리 애 처벌 이렇게 내리냐. 이제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냐. 요게 이제 선생님들의 이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그걸 판단을 안 해버리면 법적 소송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건데,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은 아무래도 좀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판단은 좀 존중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가 좀 들어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저는 미지수입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학교 업무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같이 질문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것 같냐 했더니 83.2%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의 학폭 절차가 조금만 줄어도 업무는 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을 대응하고 학부모를 대응하고 또 타 학교 대응을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무만 줄어도, 그리고 학부모 직접적인 중재하는 일만 줄어도 교사가 해야 될 내일에도 좀 집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즉 이제 업무 경감 도움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사안 조사해가지고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일은 학교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네. 그렇죠. 그리고 학폭 조치 이제 내려지면 그거 이행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회봉사든 뭐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똑같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언뜻 생각해도 이걸 조사를 지원청에서 나와서 할 거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가 다 조사해서 올리고 그 결과 기다렸다 다시 받아가지고 난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면 교육지원청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맥락을 못 보는 거예요. 얘가 왜 싸웠는지 어쨌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은 아마 더 반발하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이거 자칫하면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검경 관계처럼 경찰에서 수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조사해가지고 사안 조사해서 넘기면은 그쪽에서는 직결 심판만 하는 거야. 이거 1호, 2호, 요건 3호 직결 심판. 왜냐면 지금 아까 그 얘기 들으면 하루에 몇 건씩 해결을 해야 돼. 맞아요. 하루에 몇 건씩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그것도 받아가지고 하면 이제 또 학부모들은 불만 있어가지고 재심 청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고 또 막상 또 넘어가는 게 막상 모르겠다. 참. 예. 두 번째 거는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제 적용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 할 때 이제 교육부가 교육적 관여를 통해 학생 간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해가지고 처음으로 교육부에 관계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네,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해도 일단은 좀 진일보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5단계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거 이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일단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치 개최 안 하는 걸 동의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문서로 확인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담기구에서 확인했을 때
네 가지의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2주 미만의 신체 정신상의 피해가 있을 때. 2주 미만이에요. 전치 2주 미만. 두 번째는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아니면 복구해줬을 때. 그리고 지속적이 아닐 때. 그다음에 보복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럴 때는 학교에 자체 해결할 수 있고요. 성폭력은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폭력은 좀 다른 예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를 이제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단계고요. 네 번째는 교육적 해결이 됐어요. 했는데도 만약에 그게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피해자가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만약에 피해자 측에서 다시 열어달라 요청하면 자치위를 다시 열도록 한 겁니다. 복잡하네. 네, 그리고 이제 자치가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도. 네.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만약에 자체 해결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실을 자치위와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은폐했던 또 축소한 게 발견되면 이거는 이제 학교가 이제 징계를 받거나 다시 자치위를 개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치위가 이제 없다 이제 이게 네.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 지금 각각 다른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에 자치위 이관, 그다음에 그다음에 학교 자체 해결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법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법 통과도 이 법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치위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 해결제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학교 자치들이 이제 열리는 건데 자체 해결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치위가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할지 말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가지 사안이 다른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요것도 생각해 볼 건데, 예를 들어 교육지원처 넘긴다고 했을 때 그럼 학교 안에 자치가 아예 없어질 거냐? 그냥 학교 안에 학교 폭력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그걸 함께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자체 해결했다. 그러면 그걸 자치위에 보고하게 해서 자치위가 그걸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설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의 학교 자체 해결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데, 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 86% 선생님들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 해가지고 동의를 했어요. 저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주로 이제 학교 안에 어떤 교육적 역할 관여를 좀 하기 어려운,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큰 사안이 아니에요. 막 집단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이렇게 따돌림을 했거나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잠깐 우발적으로 투닥투닥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것도 자치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고 그다음에 가해자 피해자 쪽에서 서로 부모들이랑 반발하고 민원 제기하면서 이렇게 학교가 그냥 숙대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면 학교가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건 아마 좀 교육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가 돼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요, 예, 아까 우리 조은 쌤이 앞에 얘기했던 개선안 3가지 눈에 띄는 거 중에 마지막입니다. 교내 선도형 가해 학생 조치 1호에서 3호. 예, 다시 얘기하면 서면 사과라든지 교내 봉사라든지 접촉 금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1회 안에서 생기부 기재를 하는 것을 유보하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2회 하게 되면은 이럴 것까지 같이 기재를 하는. 근데 사실 저는 이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서면 사과도 하고 교내 봉사도 하고 하는데 또 생기부에다가 기록하는 거 이거 약간 늘 좀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거 이중처벌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이 계속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1회 안에서는 기록 안 한다 해가지고 약간 유보된 것 같지만 여전히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점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 개선안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학교가 너무 또 안이하게 또 대응한다. 그러니까 처벌을 경감시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요 생기부에 기재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애들의 어떤 그런 폭력 사건을 줄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기부 기재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도 요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발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35 조치의 경우에도 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서 유보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사과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이거 계속 이제 기재하겠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2회 이상 되게 되면 이행 여부 관계없이 이전 조치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이제 기재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거고요. 이제 이런 건데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기재 자체가 소년법에서도 사실은 기록 안 남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너무 학교 안에다가 너무 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제가 이게 이번에 항상 거의 5, 6학년만 하다가 2학년, 저학년을 맡게 됐어요. 맡아보니까 이 6학년 학폭하고 2학년 학폭은 정말 달라요. 질이 다르죠. 네, 질이 달라요. 근데 얘네들 이거 한 거를 가지고 어쨌든 얘네들도 여전히 그 서면 사과든 뭐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거를 얘네들 그 2학년 애들이 뭐 그거 한 거를 갖다가 뭐 생기부에 기록을 하고 이건 정말 진짜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어린 애들이 네. 싸우면 얼마나 싸우겠으면. 다 부모 싸움이에요, 나중에. 예, 이게 다 부모 싸움으로 싸움이에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왜냐면 다른 거는 반대가 너무 심해서 네. 뭐 학폭법 없애지 않으면 다 반대하니까 네. 이제 그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는 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법도 보면 그 유예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 폭력법도 초등학교 1, 3학년에 대해서는 1, 2, 3학년에 대해서는 좀 적용을 유예하자. 그래서 걔네들이 일어났던 학교 폭력은 일단 그 학교 안에서 좀 교육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좀 차분하게 그 아이들을 봐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저희가 이제 살문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물어봤더니, 답변하신 분들이 한 78.2% 선생님들이 다 거기에 동의하는 그런 차원인. 이번 개선에서 그 초등학교 저학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없죠. 이걸 계속 지금 저희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방금 아까 전에 그때 세 번째 그 135에 대해서 1회 한해서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하는 거 그거도 역시 설문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법적 분쟁 완화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 일단 그 응답하신 선생님들의 한 73%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딱 보면 범죄 수준의 폭력 때문에 법적 소송을 가는 경우보다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그 1호부터 3호라는 얘기는 이게 큰 사건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법적 소송을 가는 거니까 이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기부 기재가 안 되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쪽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법소송 줄어들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염려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4호부터 9호까지 처분받은 쪽에서 네. 그걸 이제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무슨 4호까지 필요하냐. 그렇죠. 3호 정도만 하면 되지. 이제 3호 하자. 그렇지. 이제 요런 또 분쟁이 또 이렇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좀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 잠깐 읽어보니까 전문가들은 아예 이게 좀 찝찝하다. 그냥 아예 폐지하는 게 맞지 않냐. 생기부 기재하지 말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하는 쪽은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폭력 엉망된다. 폭력 경감시키는 게 안 될 거다. 폭력 계속 늘어날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교육부도 그거를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안에 대해서 뭐 설문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잡수다 보면 20명, 40명 정도가 설문 들어거든요. 아니, 그래도 뭐 우리는 잡수다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치지만. 그렇죠. 요거는 엄중하지.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인 중심으로 설문하신 거 아닙니까? 설문에 대한 좀 근거가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네, 설문 개요를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거 꼭 말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할 때.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들 대상으로,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일주일 8일 동안 메일과 문자, SNS 등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고요. 총 응답자 수는 601명이었습니다. 601명?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고루 이렇게 응답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응답 결과를 좀 전반적으로 보면, 교사들의 말이,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기보다는, 좀 교사들의 좀 기대가 반영된 설문이 아니었나. 좀 우리가 이렇게 이 설문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설문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또 문제점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점만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면 이거 방송이 뭐 아니지. 우리도 전문가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세 가지 이제 변경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도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던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자치위원회 교육청 이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거 진짜 자칫하다가는 교육청 직결 심판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완벽하게 어떤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이거는 우리 사회가 같이 모여서 진짜 좀 공동의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교육지원청 이관이 됐을 때 실제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면 뭐 농촌에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는 실제 학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교육지원청도 대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이제 그 인구가 좀 많은 그런 시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될 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요게 주로 이제 법조인들로 주로 많이 구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법기구화된 거죠. 근데 그쵸, 직결 심판 하겠네. 그렇죠. 진짜 완전.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육지원청이 무슨 뭐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교육 조치를 그렇게 내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법 조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동 단계에서는 좀 법적인 접근보단 좀 교육지원청도 좀 갈등 조정의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좀 대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그 대책위원 안에는 갈등 조정 전문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제안하는 거는 변호사, 뭐 경찰 들어오더라도 거기 안에 갈등 조정 전문가들도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좀 먼저 그런 것들이 좀 시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좀 법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논의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이 좀 그 사법기관 코스프레 하는 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네요. 들으면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긴 한데 정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대응 절차 개선안 두 번째,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 해결제 적용, 요거에 대해서 되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또 제안이 있습니까? 일단 학교 자체 해결을 논의할 때 그러면 누가 학교 자체 해결을 결정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건은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고 어떤 건은 학교 자체 해결을 할 거냐를 누가 결정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교육부는 이제 학교 안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건데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가능한 기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인 거죠. 근데 이 전담기구가 현재는 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전담기구가 결정을 해버리면 아마 부모들, 그 당사자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학교가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담기구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포함돼야 될 거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줘야 좀 받아들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요 안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학교 자체 해결을 할 때 또 교육지원처럼 넘기더라도 여전히 학교 안에 이런 그 갈등을 다루는 기구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교육지원 넘긴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전담기구 안에에도 이런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 교사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웠던 교사들이나 아니면 뭐 외부 전문가라도 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의무화시키는 좀 그런 개선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옛날부터 이제 주장해 왔던 게 이번 기회에 그렇다면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좀 새로 만들자. 네, 근데 이게 이제 법적 권한을 가지려면 또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닌데, 학교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여러 사안들이 있죠. 그걸 다룰 때 이제 어떤 사안은 선도위원회가 다루고, 어떤 사안은 이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다뤄왔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학교 공동체 회복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그걸 좀 종합적으로 좀 다뤄내는 걸 한번 만들자. 그래서 학교가 정말 교육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좀 더 길러낼 수 있도록 돕자. 이런 제안들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거 하려면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갈등 조정하는 역량 강화 연수 좀 이번 해에 해놓지 않으면 이게 아마 새로운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텐데 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연수라던가 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갈등 조정 외부 전문가 좀 많이 키워놔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학부모들도요 한 20시간 정도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이렇게 연수를 좀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갈등 조정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막 큰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학폭법에 있어서 최대의 딜레마. 생기부에 기재를 하면 무서워서 줄어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강경파와 이 생기부 기재는 너무하다는 온건파의 끊임없는 그렇죠. 이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교육부에서 이번에 거의 애매한 중간선 1호에서 3호는 1회 하나여 기재 유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좀 대안이 있으세요?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저희들 기본 입장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기재는 처벌이 될 수 없다. 이걸 처벌로서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두려움, 공포심, 그래서 어떤 행동을 뭐 자제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빨간 줄. 이거를 이렇게 계속 활용하는 건 저는 교육적으로 타당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제 둘 중에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뭘 기준으로 선택할 거냐? 학교가 뭐 하는 기관이냐를 좀 고민해 보면 교육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선택해야 된다. 그렇다면 생활기록부 기재는 저는 잘못 들어온 제도고 폐지돼야 되는 게 맞다. 계속 이제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남나요? 초등학교 때 기록된 게 중학교로 이관되고 중학교에 기록된 게 고등학교 이관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이제 요거 졸업할 때 이제 심의하죠. 그래서 뭐 1호부터 3호까지인가는 자동으로 없어지죠. 없앨 수 있고 이제 4호부터는 이제 심의해서 얘를 없앨 수 있는지 뭐 재발하지 않았는가 충분히 반성하고 이제 학교 생활 잘했는가 안 했는가 요거 봐가지고 이제 지워주죠. 요거 지난번에 그 소송까지 가잖아요. 왜 고2 학생이 발생해서 그렇죠. 이제 입시 전까지 네네. 소송으로 가서 그 기간을 끌고 네. 기재 안 하고 졸업하는 뭐 그런 5년 네. 5년 만약에 이제 졸업할 때 삭제 안 되면 5년 동안은 기록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웬만하면 다 또 졸업할 때쯤 되면 지워주긴 하더라고. 그렇죠. 그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네네. 그럼 이렇게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뭐 잔나비라든가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학폭 있어가지고 자동 하차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남지 않죠 그거는. 이미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2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나요? 대신에 이제 학교가 네. 그런 학교 폭력이나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 모습. 그래서 좀 벌이 필요하면 확실하게 좀 벌을 주고 하는 좀 그런 걸 좀 잘해야지만이 이게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것들이 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좀 신뢰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라도 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있는 거라고. 못 믿어, 못 믿어. 예.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네. 학폭법 위에 이거는 좀 정말요.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네. 저도. 자, 아니 제 책상에 늘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데일밴드입니다. 애들요, 요만 선생님 손 찢어졌어요. 요만큼 비난하고 붙여주고 요런 게 일상인데 선생님 제가 때렸어요. 알고 논 거야. 맞아. 그건데 그거를 때렸어? 그 학폭이야? 이래버리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죠. 맞습니다. 저도. 예, 벌써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폭력법 개선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개선안이 뭐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니까 또 뭐 생기부 기록을 좀 유보한다니까 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겼었는데 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조목조목 보니까 자칫하면 좀 직결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또 이걸 악용할 수도 있는 좀 이런 위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방송했던 회복적 생활교육 같은 그런 관계 회복의 그런 시스템이 학교에 잘 접목되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우리 또 옆에서 듣고 계신 우리 조은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곧 내년에 학교 돌아가시면 학폭 담당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네. 학폭 관련 업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요즘 요거를 들여다볼수록 그 섣불리 내가 나설 업무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인천에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 저희 조은쌤 복직하면 학폭 업무 맡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자꾸 법적으로 법이라는 것들 우리가 사법이나 이런 법적으로 자꾸 문제 해결이 되면 교육이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2011년 이후 2012년 들어서면서 너무 엄중하게 하는데 애들 또 한 사람 만나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애들이. 그럼요. 그래서 걔애들을 1대1로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정말 이 안에 반드시 이게 잘 들어가서 갈등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 대응 절차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옆에서 우리 팔짱 끼시고 또 녹음 장비 만지작 하시는 아픈 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좀 돌아보게 돼요. 네네. 제 과거 돌아보면 학교에서 그냥 피 터지게 싸워도 담임쌤 딱 한마디면 일괄 종료되잖아요. 얼굴 찢어지고 그래도 맞아. 담임쌤이 자 사과해 악수해 그러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엄마 불러 그래 치료비 내 딱 이러면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그런 시절이 너무 그립다. 이제 학국법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담임의 어떤 권한과 담임이 가진 어떤 건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좀 하루속히 오면 좋겠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좀 너무 이상이 큽니까? 그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근데 또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음지에서 얼마나 또 학교 폭력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생각해야 돼 우리가 또. 네. 자 우리 영식 쌤 오늘도 하실 얘기 다 못 하시고 가시는 그런 느낌인데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좀 이렇게 부모 되는 사람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제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선생님이자 부모이실 테니까 그럼요. 네. 많으실 테니까. 근데 이 학교 폭력 문제를 가지고 부모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다치고 하는 애들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그 아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학교도 그렇고 모든 어른들이 거기에 나서야 돼. 그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대다수 선생님들은 그 일을 피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뭐냐면
자꾸 이 문제 가지고 부모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부모가 너무 억울해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말을 못해. 계속 억울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담임할 때 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엄마끼리 주고받은 문자 그걸 봤는데 야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엄마들끼리 문자 보는 순간 아 이거는 학폭 가야겠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들은 놀아. 애들은 노는데. 아 참.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풀리는 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못 하는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못 배우는 상황으로 애를 몰고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억울함은 잠시 좀 참더라도 아이가 그 일을 통해서 잘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힘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고, 물론 당연히 뒤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거는 부모의 가장 큰 또 몫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부모들이 좀 그런 걸 좀 조심하면서 이 일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은 2019년 교육정치과조 세 번째 상반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 2, 3탄이 다 핫해요, 이번 1학기. 교육부에서 발표되었고 이제 곧 내년 3월 우리 조은쌤의 복직 시기에 맞춰서 적용될 이 학교폭력 개선 방안이, 대응 절차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텐데요. 예상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또 교육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들, 이것들이 잘 마련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웃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꾸준히 이 법이 어떻게 또 개선안이 마련되고 또 시행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선생님들을 웃게 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면서 방송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나와주신 우리 김병식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긴 시간 또 법 얘기했던 오늘 방송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